주거 정책을 펴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제목을 규제 완화, 감세, 자유주의 주택 시장 정책의 암울한 전망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통계가 다 나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부족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정책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그 내용들은 88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정리를 좀 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특징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택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주택 대량 공급론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택을 270만 호를 임기 내에 인허가를 하겠다. 처음에는 250만 호 공급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그건 불가능하니까 270만 호 인허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불가능하게 되죠. 주택 시장이 이제 침체가 되고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정부 정책으로 주택 대량 공급론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시장 상황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것과 맞춰진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대량 공급을 하기 위한 주택 공급 시장 규제의 완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주택시장 이제 가격 하락 추세 그리고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자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시장 되살리기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해법인가 이 자체도 또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지금 이런 정책을 펼쳐 주택시장이 반등할 거라고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수급 동향 자체가 과거보다 현저하게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주택 취득에 따른 그 부담, 그다음에 전세를 취득하는 전세 주택을 얻는 데 대한 그 부담이 여기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담의 증가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그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규제를 완화해서 이렇게 붐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할 때는 거품이 충분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붐을 다시 일으키는 어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택 경기 하락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 이런 측면에서도 또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데 물론 주택의 주택 가격,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축소될 경우에는 그것이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펴는 것 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주택 투기 정책까지도 걷어내는 그런 내용들일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주택시장의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굉장한 부작용들을 낳을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주택 취득에 대한 부담, 전세를 얻는 데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해도 지금 주택시장은 지금 바로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측면 그리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볼 때는 그 주택과 관련된 가구들의 자산 불균형이 오히려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주 대대적으로 감세 정책을 펴고 있죠. 그래서 다주택자 고액자산가 갭 투기자들을 위해서 주택 취득을 하고 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으로 본격적인 그 감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고 있듯이 특정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책들이 균형 재정을 표방하는 윤 정부에게 적자 재정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하는 부분들도 정책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자체가 표방하고 있는 표방하고 있는 내용과 실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좀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를 했습니다. 2022년에 1년간 중과를 면제해놓고 23년부터는 가중된 종부세를 완화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그냥 주택을 계속 취득하고 유지해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23년 1월 5일부터는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나 이런 제도들은 쓸모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주택자에게 매물을 내놓는 정책을 이렇게 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그냥 유지해라 하는 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측면에서 표방하는 내용과 실제 정책이 아주 다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결국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더 취득하고 더 보유해라. 이것이 정책의 실제 목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펴는 사이에 깡통전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규는 지금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천에서 30대 전세 사기 사망자들, 그다음에 20대 전세 사기 사망자, 또 다시 4월달에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사태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대별되는 이런 주택 임대차 보호 제도가 얼마나 임차인들을 취약한 상태에서 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운용으로 인해서 무자본 갭 투기가 가능해졌다 하는 점들이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 자체를 고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겠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많은 제도 개선들이 지금 필요한 상태인데 아직도 지금 그런 근본 처방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그리고 피해자 구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전향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23년 4월 27일 날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부여와 대출 지원, 그다음에 임차인 요청 시 주택의 공공 매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발표했습니다만 실제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채권 매입 방안, 이제 보증금에 대한 어떤 선구제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있어서 실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망 피해자들이 주로 처해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 있고, 이분들은 거의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대출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파산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쏙 빼놨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대책이 굉장히 전륜발이 대책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와 관련돼서 또 작년에 특히 벌어졌던 반자 침수 피해 사건, 이게 저희들이 가슴이 되게 아프게 했는데요. 요새는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 이렇게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고들이 지금 계속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서 주택의 어떤 그 취약한 분들이 이런 어떤 피해도 아주 극심한 어떤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해서 이분들을 지상해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건데, 정부나 지자체가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SH공사가 지금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한 실제 현황들이 9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일반 매입임대주택을 현격하게 줄여가지고 오히려 이분들이 지하에서 나올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실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상으로 다 모든 지역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을
올려보내겠다는 정책을 펴겠다고 한 것과는 실제 실천한 정책이 아주 다르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거급여나 그 다음에 최저주거기준 개선이 진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태껏 지금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측면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과 관련돼서도 인구절벽 위기에 서서 지금 청년 신혼부부들의 출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공공주택을 한 번이라도 일생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계속 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크게 확대하지 않겠다 하는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많고, 윤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나눔형 분양주택이라든지 선택형 분양주택, 일반형 분양주택 이런 제도들을 이렇게 꼼꼼히 분석을 해보면 이 제도는 일회성 정책이다.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정책이고, 첫 번째 분양을 받은 사람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공분양주택을 지원할 수 없는 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어떤 측면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와 관련된 부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조세 문제를 좀 언급을 하겠는데요. 지금 심각하게 부채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부채가 지금 많이 확대됐고요. 중소자영상공인들이 부채를 지금 연명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도 지금 9월달 그 부채들이 지금 정부가 지금 대출해준 대출 지원해준 그게 또 만료가 되면 이분들은 좀 파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무 조정에 대한 어떤 제도들을 대대적으로 보완하고 또 정책을 실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을 실행하지 않고 지금 임기응변 계속 부채로 연장하는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다.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최고조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점점 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정부가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책들을 좀 내놔야 된다. 부동산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전세 대출이 이렇게 지금 높은 상태에서 점점 이 내용들을 지금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수요 감축에만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환대출로 하는 어떤 땜질식 처방으로는 지금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채무조정에 관한 어떤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언급했던 감세만능주의, 대책 없는 감세만능주의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균형재정 정책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대적으로 감세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실제 지금 정부의 재정 수요도 지금 충당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을 추경호 재정경제부 장관이 실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지금 당분간 반전되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뭔가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의 1번 타겟은 바로 복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정이 부족해서 복지를 줄였다는 식으로 탈출하려고 할 건데, 결국 이 예상들이 이미 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감세, 법인세 감세를 밀어붙였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세스펑크는 예견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된 정책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정책들을 중단하고 지금 필요한 복지수를 충당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증세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